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요? 알맹이 심기죠? 학생들이 질문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개념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제 아마 질문 위주로 많이 받아서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수학의 바이블 문제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함수값을 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건데, 이제 합성함수나 역함수의 이제 함수의 깊은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린 거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근데 이 해석의 영역 같은 경우는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공통수학 1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든가 부등식 같은 거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 녀석이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뭐 근을 가지려면 다른 조건이 혼합돼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겹쳐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실관계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대수풀이, 이 영역까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단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1등급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어렵고, 해석만 잘 할 줄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넘나들 줄 알아야 되느냐면, f of x는 y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입력 x가 들어가는 거랑 출력 y가 들어가는 거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그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서상 3,4라 그러면 f 뭐 3은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점을 여러분들이 찍기만 하지, 사실은 얘는 4를 읽으면 3으로 내려와,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 문제를 푸는 데는 요런 형태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3을 넣으면 4가 되네.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원래 좌표 순서상 찍으면서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연습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자, 어쨌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림이 좀 작네요. 아마도 어쩌면 요 부분만 따로 끌어가지고 이걸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상 개체를 카피를 떠서,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되는데. 클립보드는 아니고. 모르겠어. 일단 그냥 할게요. 자, 여기 상황에서 보면은 그래프를 줬는데 여기 지금 그래프가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그리면 되지 뭐. 자, 확대해서 빠르게 그려볼게요. 지금 얘는 1,2에서 하나 점이 찍혔어요. 그죠? 2에서 하나 점이 찍혔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 되는 지점에서도 지금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에서는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 1에서 찍혀 있고, 요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올라가서 4가 되는 지점에서 점 찍혀서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거는 3이 찍히고 있고, 여기가 4가 돼서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은 지금 4,3에 점이 찍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그래프인 건데, 자, 지금 궁극적으로 K를 1부터 4의 범위로 준 상태에서 합성함수를 자기 자신에다가 넣었었을 때 함수값이 2가 되는 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3,4라고 주어지면 y가 4야? 그러면 x는 3이지? 이렇게 거꾸로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걸 거기다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 자, 일단 저기 써있는 거 보니까 합성함수이면서 f 안에다가 k를 집어넣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합성함수의 특성상 내가 x에서 지금 y로 가는 함수를 한 번 더 가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x의 입력 두 개가 y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 입력들이 몇 개가,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갔겠죠. 1, 2, 3, 4. k가 1, 2, 3, 4니까. 이 들어간 애들 중에서 딱 2에 꽂히는 애들이 뭐가 있나 봐.
몇 개인지 모르지만 요거를 거꾸로 찾아가 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결과가 2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전체를 지금 처음에 함수, 물론 두 번째 함수로서지만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내 함수의 f값 안에서 여기에 물음표, 무엇이 들어와서 2가 됐나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물음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랬었을 때 여기 2하고 꽂히는 애를 보면 여기는 점이 찍혀 있고 이쪽은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 거는 거기 함수값이 없다라고 해석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왜 우리 부등식에서도 보면 수직선에서 부등식이 예를 들어 x가 4보다 작다 그러면 4 미만이야. 그럼 4에 점을 찍어요. 구멍을 뻥 뚫어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의미로 뻥 뚫죠. 그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거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값이.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 해서 두 개가 있어요. 이제 그걸 내려가지고 입력 x 값이 얼마였는지를 보는 거죠. 그 물음표가 뭐뭐 있나요? 지금 1하고 3 두 개 있어요. 얘가 1도 있고 3도 있는 거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 1하고 3이 두 개가 있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지금 f of k입니다. 그러니까 fk가 1이 될 때도 있는 거고요. fk가 3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근데 이거를 어차피 fx 그래프 나 자기 자신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넣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해돼요? 그래서 요 y 값이 1인 애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순서상 x의 값 k가 어디 있냐, 그걸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k를 1, 그러니까 y를 1값으로 만드는 애는 수평선으로 그어보니까 얘가 y는 1 그래프 아니에요? 그게 만나는 지점이 여기 한 개밖에 없거든. 그게 2분의 3이 되네요. x축으로 내려보니까 여기도 1에서 만난 지점이 2분의 3으로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때의 k는 2분의 3이 답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일 때를 봐야 되는데, 3이 되는 지점에서도 똑같이 수직선을 그어보세요. 이게 수평선을. 자, 그랬더니 y가 3인 지점에서 만나는 것의 x값은 지금 후보군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뻥 뚫려 있고 이쪽은 색이 칠해져 있잖아. 그럼 뻥 뚫려 있는 거는 읽으면 안 되고요, 칠해져 있는 애를 읽어서 4가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k가 4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2분의 10이 답이 되는 거겠죠. 이게 지금 그래프를 해석하는 단계에서의 문제풀이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의 문제는 쌤이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내일 밤쯤이 될 것 같은데, 내일 밤 영상에서는 우리 스크린을 보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풀이하는 거 있었거든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물론 이제 바이블이나 기본적인 시중 교재들에는 대부분 대수적으로 풀어놨어요. 근데 선생님은 대수적으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대수적으로 풀려 그러면 그래프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대수적으로 풀려면 명확하게 상수항 그리고 그 x값의 앞에 있는 개수항 이거를 정확하게 콕 집어넣어야 돼요. 부호까지 안 틀리고. 근데 그거를 과연 빠르게 할 수 있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잘 못해요. 아주 특수한 일부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쌤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쌤이 하는 방식대로 정의역과 중간역과 공역, 그러니까 중간역이라는 건 이제 원래는 정의역 다음에 치역이죠. 그 치역이 다시 정의역으로 입력으로 돌아가서 또 공역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관계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푸는 거를 연습하시라고요. 합성함수는 2개, 3개, 4개, 5개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무한대 합성함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패턴화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마 유형으로 가면 그런 것들도 나오겠죠. 한 다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시험 한 3주 전쯤 남았을 때 이제 그때 연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자 이거예요. 자, 요번에는 함수 그림 그리는 걸 할 건데요. 얘가 이제 연습하기 좋은 형태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0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의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 있고, f를 먼저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g를 넣어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n축도 어둠의 스킬이라고 하는데 n축 설명도 한번 해봐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지금 여기선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f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거에 맞춰서 먼저 정의역, 그리고 중간역, 그리고 공역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중간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보세요. 다만 서술형에서 똑같은 답을 쓰다가 혼나지만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집합처럼 해서 문제를 풀려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두 개 있지. 왜 처음과 나중.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된 거죠?
fx를 처음 입력으로 가져가면서 g가 최종적인 함수의 출력으로 돼가지고 y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은 분명히 fx의 x축, 그리고 출력은 gx의 y축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gx의 y축이죠. 그리고 얘는 fx의 x축인 거예요. 이거의 x축과 이거의 y축을 짝꿍으로 해가지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얘를 일단은 입력값이 처음에 x에서 y로 가는 건 여러분들이 별 부담이 없어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좀 다만 여기에 꺾이는 점이 있죠. 요 꺾이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바뀐다고 얘기하거나 기울기가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푹 꺾였죠. 주식처럼 얘기하면 주식 변동 지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변화가 있는 지점, 그 지점을 따서 x값이 어디인지 읽어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는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로 갔다가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3까지 갔죠. 되도록이면 이 거리 비율도 맞춰서 표시하려고 노력하시면 더 좋아요. 더 정교해질 테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보면 좀 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추이를 보면 될 텐데, y는 0에서부터 2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걸 맞춰서.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가고 있죠. 이거를 이제 gx의 그래프에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gx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애들을 같이 따라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gx에서는 지금 y의 x, 이거를 gx의 x축 값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gx의 x축 값으로 둔갑시켜서 하다 보니까 0에서 2로 갔어요. 그럼 0에서 2로 가는 거는 여기만큼만 해야 되는 거지. gx 입장에서. 자, 그때 y가 어떻게 바뀌고 있죠? 아, 얘도 0에서 2로 바뀌고 있는데 3에서 2만큼까지만 내려왔구나. 그럼 3에서 2만큼까지만 내려온 거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밑에, 자, 그 다음 걸로 가면 요번에는 2에서 3으로 가지.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 y는 2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땐 요 왼쪽에 처음 입력으로 들어간 fx를 x축으로 놓고 이 두 번째 거를 g의 y인데 gx의 y를 갖다가 y축으로 놓고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 주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보시죠. 요렇게 뭐 점선으로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0부터 1까지 거기에서의 거리에서는 x가 0에서 1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3에서 2만큼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3이라는 자리를 y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0,3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얘가 1,2죠. 이게 짝꿍이죠. 요렇게 들어간 거니까 합성함수 특성상. 그래서 1로 왔을 때는 2까지만 떨어졌으니까 요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1,2에서 잠깐 멈춘 걸 알 수 있고요. 1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얘는 2에서 0으로 떨어졌죠. 3,0에 점이 찍혀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두 번째 거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국에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프가 그려진 거네요. 요게 완성된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요렇게 푸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 n축이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n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일단 n축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렇게 집합으로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있죠. 물론 얘를 구간을 나누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1번 구획, 2번 구획으로 나눠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 대부분의 시중교재 시중교재들도 선생님 같은 풀이법을 쓰지 않고 1번에서는 야 y는 2x야. 그 다음에 2번에서는 y가 지금 1,2랑 3,3이니까 1,2하고 3,3을 빠르게 구해보면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했으니까 y는 2분의 1에 x 빼기 1 더하기 2야.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집어넣느냐. 여기 지금 있는 요 1번 값이랑 2번 값 있죠. 이거를 거기 각각에 맞는 gx에다가 그냥 요 gx 요 녀석도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0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얘는 어떻게 됐죠? 근데 지금 여기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만 된 거니까 요 0부터 1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것만 gx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gx가 지금 보면은 얘가 x가 2 증가할 때 y가 1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x 자리에다가 합성함수처럼 요 2x를 쏙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구간을 너무 많이 나눠야 되고 수식을 쓰느라고 시간이 많이 낭비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합론적으로 차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래 이렇게 풀어도 아마 서술형에서는 굳이 조금 걱정된다 그러면 대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고 설명까지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틀렸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겠죠? 그래서 아마 뒤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